요즘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서 크게 상심하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00달러까지 떨어졌던 시장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설상가상이란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많은 미디어들이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한파로 전기차의 무덤이 된 미국에서는 테슬라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하락과 높은 금리로 인한 전기차 산업 둔화 등 테슬라를 둘러싼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언행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머스크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비판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머스크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런 비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상심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프리스피치와 언론의 자유를 외칠 때마다 주주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고 개인 회사로 만들겠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여파가 너무 커져서 일론 머스크는 결국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본인의 SNS 계정에 트윗을 올리기 전에 테슬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SNS는 어느새 일론 머스크의 족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알듯 모를 듯한 말들을 SNS에 올리면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제발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해왔고,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를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주장이 나오기까지는 일론 머스크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말이죠. 이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고 일론 머스크는 주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까지 트위터를 매수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었죠.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실이었습니다. 트위터 인수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는데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트위터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트위터 인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했고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 후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적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 전격적으로 트위터를 사겠다고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 인수 대금은 440억 달러였는데요. 한화 6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거래로 기록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나머지는 월가의 은행들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인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초기에는 대출 금리가 비싸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컸고요. 트위터가 파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하는 등 구조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트위터 직원은 약 8,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거의 80%를 해고하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과 많은 미디어들은 일론 머스크를 일제히 비난했고요.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해고되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잠을 자며 일을 하는 직원들도 생겨났는데요. 이 직원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트위터를 비난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을 비판했던 BBC의 제임스 클레이튼 기자를 불렀는데요. 이 인터뷰가 또 아주 볼만했습니다. 근거 없는 혐오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던 클레이튼은 일론 머스크의 추궁을 받다가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건으로 BBC의 명성을 크게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트위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영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BBC조차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BBC마저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미디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들이 보도하는 기사들이 모두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BBC도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인터뷰 번역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테슬라 경영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이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와 뉴럴링크 등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가 새로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하나 경영하기에도 벅차다고 하지만 이미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여러 개의 기업을 세우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테슬라 경영에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비난과 비판의 이유를 만들려면 끝이 없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트위터를 운영할 적격자에게 경영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약속대로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인터뷰에서 만났던 린다 야카리노를 트위터의 새 CEO로 영입했습니다. 미디어 산업계의 오랜 전문가이자 광고계의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린다 야카리노가 트위터의 새 CEO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은 좀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린다 야카리노를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린다 야카리노는 NBC 유니버설의 인턴으로 시작해서 CEO까지 맡게 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린다 야카리노의 인터뷰 번역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트위터의 CEO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3년 5월 12일 린다 야카리노를 환영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린다 야카리노 역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미션, 즉 트위터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X 앱으로 바꾸는 일이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야카리노는 미국의 미디어 전문 경영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BC 유니버설에 인턴으로 입사했고 이후 여러 회사를 거친 후에 회사의 글로벌 광고 앤 파트너십 대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한 회사의 CEO가 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린다 야카리노는 미디어 광고계의 원더우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새 CEO로 영입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비판을 하기가 힘들어졌겠죠. 린다 야카리노는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 등의 쟁쟁한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NBC 유니버설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63년 뉴욕에서 이탈리아 출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요. 1985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도널드 벨리사리오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미디어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벨리사리오 대학은 광고 홍보, 저널리즘, 영화 제작 및 미디어 연구 등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전공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프로듀서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도널드 벨리사리오의 후원으로 재설립된 학부 대학원입니다. 린다는 이탈리아 출신의 동료 미국인인 클로드 피터 마드라조와 결혼했습니다. 딸 크리스티안 마드라조와 아들 매튜 마드라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린다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터너 브로드캐스팅에서 광고 영업, 마케팅 및 인수 담당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리얼리티쇼 빅브라더의 이탈리아 버전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년 동안 NBC 유니버설에서 글로벌 광고 앤 파트너십 대표를 맡았는데요. 당시 비효율적이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광고 마케팅 팀을 하나로 묶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탁월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면서 미디어계의 큰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력 덕분에 트위터 CEO가 되는데 적임자로 선정되었던 것이죠.
린다는 대학 시절에 MBC에서 인턴십을 했는데요.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린다는 미국의 치열한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으로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아주 보수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살아남으면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린다는 자신의 팀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팀을 하나로 만들면서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트위터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린다 야카리노를 설득해서 트위터의 CEO로 영입하게 된 것은 정말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들은 고난의 행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의 많은 정치적 행동과 말 때문에 워싱턴과 월가로부터 계속해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미국 국민들이 미디어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는 정치적인 면에서 리버럴이었는데 어느새인가 좌편향 미디어들로 인해서 자신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보수주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데요.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현대에서는 편향적인 미디어들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출을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도 이전에 이러한 임의적인 여론 노출이 일어났고요. 인수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들을 트위터에서 밝히면서 바이든 정부와 큰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사전 검열이 민주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것이 바이든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가 사회에 부적합한 혐오 발언 등을 걸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미국 민주당 등 리버럴 계열은 콘텐츠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공화당 등 보수 계열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임의로 관리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에게 임의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관리해왔던 기존 미디어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공정한 여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미디어 산업계에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과 대립하게 되어 비난을 받았고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를 신설하면서 기존 우주항공기업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적에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개시하면서 많은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죠.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광고 산업계에서 기존 미디어 회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요. 트위터를 X라는 결제 앱으로 확장시키면서 기존 금융산업 회사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비난들은 기존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그 산업에서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수록 기존 회사들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판과 비난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그 기업들을 망하게 해야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생사를 건 전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전기차인지 아닌지,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산업에서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인지 아닌지,
미국의 유례없는 한파가 테슬라 전기차에만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닌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인류의 최고 혁신 제품인지 아닌지, 혹은 테슬라 자율주행이 인공지능 최고의 시스템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와 그 기업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망하게 해야만 기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레거시 기업들에게는 일론 머스크의 성공이 자신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일론 머스크 사단을 공격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미디어들의 검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왔던 바이든 정부로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기차 사업부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조금만큼의 원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테슬라 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법제화가 된 IRA법을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트럼프가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IRA를 믿고 미국에 투자하는 수많은 외국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기 때문이고 잘못하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역시 중국을 완전하게 제압하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 상승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향한 근거 없는 미디어들의 비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미디어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많은 미디어들이 가짜뉴스와 혐오, 사이버 괴롭힘을 퍼뜨리면서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고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여론 광장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평가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